경매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장 상황이 어려운 게 소득이 낮고 이런 분들보다 더 어려운 게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이 더 어려워요. 거기에 사인이 돼 있으면은 주택 취득을 새로 했을 때 전세 대출이 회수가 될 수 있거든요. 투자라는 기회는 갑자기 찾아오는데 내가 2년 동안 이거를 묶어둘 거야, 투자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네. 신혼 때 전세 살면 평생 가난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돈을 어디다 쓰느냐, 어디에 묶어두느냐,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우리 기수분들과 추운 날씨에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빌라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제 월세만 찾고 있고 빌라에 대해서 매매나 전세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월세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월세가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암동에 한 6개월 전에 갔을 때 동일한 빌라가 2천에 60 정도에 나가는 게 지금 2천에 80까지 나가거든요. 한 달에 월세가 20만 원 오른 거면 매매가로 환산을 하면 2천만 원 정도는 오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월세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매매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월세 시장에서 지금 전세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고 전세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세입자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출이 나오더라도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로 들어가려고 많이들 집을 찾으시고 반면에 집주인들은 전세로 내놓던 분들이 갑자기 이게 월세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보증금을 본인 돈으로 다 빼줄 수 있어야 월세로 바꿀 수 있는 건데 특히 다주택자인 집주인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보증금을 빼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전세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월세 매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검암동에 갔는데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 월세 내놓으면 3일 만에 계약자 찾아주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찾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어가지고 빌라 월세가 빌라 월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한동안 이제 전세랑 매매가 같이 오르다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오름폭이 지금 약간 둔화된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려면 공급량이라든지 사람들의 수요 자체가 빠져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기대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아파트 공급은 특히나 공급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기준으로는 빠지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적인 게 어쨌든 해결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오름세로 저는 전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세 제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도 있고 월세 보증금 2천, 3천 이상으로 억 단위로 집주인한테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2년 뒤에 돌려받는 제도인데 돌려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돌려주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가 있었었죠. 지난 2, 3년 동안.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는 돈이 묶인다는 겁니다. 경매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장 상황이 어려운 게 소득이 낮고 이런 분들보다 더 어려운 게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이 더 어려워요. 전세 대출 받을 때는 내가 주택 여러 개 취득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세 대출을 받기 때문에 거기 자세히 보면 추가 주택 취득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서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인이 되어 있으면은 주택 취득을 새로 했을 때 전세 대출이 회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있다. 전세 대출 받는 2년, 3년 기간 동안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비용. 남들은 투자해서 몇 천만 원씩 벌고 있는데 전세 대출에 묶여가지고 나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득하면은 이 전세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내 돈으로. 지금 우리 교육생 중에는 전세로 살고 있다가 월세로 바꿔서 투자하려고 집주인한테 이제 보증금 돌려받고 전세 대출 상환하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진 않은 거거든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린다는 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게 정말 큰 것 같아요. 투자라는 기회는 갑자기 찾아오는데 내가 2년 동안 이거를 묶어둘 거야, 투자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월급만 받아가지고 전세 살면서 따라가겠다? 사업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에 나가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약간 단점이 전세 살고 있는데 부동산 폭등기가 와? 만기 되면 엄청 올려줘야 돼서 문제고 하락기가 와도 진짜 심각한 문제야. 빼지도 못하고 계약기간 채워야 되니까 전세가 좋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세 사는 집이 내 집인 것 마냥 살게 되거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야 전세로 잘 살겠습니다 이러지 내 기준점이 돼버려요.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사고가 생기죠.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먹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못 올려주면 밀려나는 거거든요.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가거나 외곽으로 벗어나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나는 직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소득 수준도 그대로인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10억짜리 집에 내가 6억 전세로 살면 4억치만큼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 나는 그 집에 살면서 취득세도 안 내고요. 그리고 보유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내면서 살면서 그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현실 파악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셋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내 소득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집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혼 때 절대 전세 살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돈을 모을 수 있는 황금 시기는 연애할 때도 아니고 신혼 부부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소비를 해서 돈을 못 모으고 투자도 못 한다? 1,000만 원이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보는 행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해서 대출 이자를 내는 게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리금도 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가 곧 저축인데 네. 다 영끌적으로 보는 거지. 강제성이거든요. 사실 그게 맞는 길이거든요. 자산을 사서 그걸 천천히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갚아 나가는 거. 물론 힘들지. 내가 원리금을 내기 싫어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니까.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강제성을 걸어놔야지 자산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갚을 때는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갚고 난 금액을 집을 팔거나 이러면은 다 돌려받잖아요. 특히 막 신축 아파트 전세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눈 낮추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나중에. 내가 실거주를 하더라도 자기 객관화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소득 수준에서 어느 정도 사는 게 정상적인 것인지. 집을 영끌에서 사는 것보다 최악은 영끌에서 전세로 가는 게 최악인 거지. 첫 스타트를 작게 시작하라는 이유가 잘못됐을 때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첫 시작을 무리하게 한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분당 정자동에 있는 1.5룸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세나 월세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는 계속 갈아타기를 하면서 계속 넓혀갔거든요. 중요한 거는 첫 신혼집이 첫 주택이 아니었어요. 서울 화곡동에 있는 빌라가 첫 주택이었습니다. 거기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더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를 잘못했다면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도 없었을 거거든요. 제가 요거를 1억 2,300만 원의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세는 1억 5천 정도 됐고요. 매매 차익이 세전으로 2,700 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팔아가지고 회수할 수도 있었겠지만 매도하지 않고 보유를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당시에는 이제 장기임대사업자가 8년이었습니다. 지금은 10년이지만 취등록세 법무비 200만 원 내고 대출을 1억을 받았습니다.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분과 재계약을 해서 보증금 2,500을 회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들어간 돈이 없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금리가 2% 후반대였어요. 대출 이자가 2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고 월세를 45만 원을 받았거든요. 들어간 돈이 없는데 월세를 25만 원씩 받으면서 묶인 돈이 전혀 없었어요. 시세 차익 2,700만 원은 덤이고요. 제가 왜 보유를 했냐면 여기는 앞으로 더 올라갈 가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집은 2022년도 기준으로 매매가 2억 3천, 전세 2억까지 올라갔다가 보증보험 126%로 떨어지게 되면서 1억 7천까지 떨어졌는데 진짜 낙찰을 1억 2,300만 원에 받았는데 전세가 2억이면 어떻고 1억 7천이면 어때요? 묶인 돈 전혀 없이 오히려 투자금이 4천만 원, 5천만 원이 더 생긴 건데 현재는 전세 1억 7천에 살고 계시고 매매가는 한 2억 정도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네. 진짜 이거 투자 잘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드시긴 하셨어요? 첫 투자를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1년 동안 뭐 아파트처럼 4천 5천 오르길 기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1년에 1,000만 원만 올라도 너무 좋겠다. 만기 됐을 때 2천만 원씩 전세를 올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이제 기대를 한 거고 땅값을 머금고 오르더라고요. 지금 몇 년을 보유했는데 당연히 오르지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투자금이 아예 안 든 거잖아. 회수를 바로 했죠. 왜냐면 살고 있는 사람이랑 재계약을 했으니까. 6년이 지난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빌라가 약간 요렇습니다. 가격이 엄청 빠르게 올랐다가 지금 다 빠졌거든요. 빌라를 만약에 사서 월세 세팅하고 보유를 한다? 2년 뒤에는 사실 수도권 한정에서는 저는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빌라 시장에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검암동에 봤던 빌라는 돈이 1,000만 원 묶이는데 월세 흐름을 40만 원씩 만들더라고요. 한 달에. 2년 보유를 하면 1,000만 원도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월세로. 빌라 경매하기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네. 정규 강의를 또 내년에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월 반이 오픈이 됐죠. 토요일 반만 운영이 되고 평일 반은 이제 3월에 오픈이 됩니다. 밑에 있는 저희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1월부터 추가적으로 열세공님 섭외가 돼서 좀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제휴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대출 실장님 그리고 세무사님 그리고 법무사님의 명도 그리고 12기 졸업생이신 박경우님의 인테리어 서비스도 혜택을 받으시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수 반장님 주도하에 스터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제공을 하니까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스터디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이실 수 있게 저희가 독려를 해드리고요. 6주 교육과정 내에서 메일 미션 제공되는 거 저랑 같이 조별로 임장 가는 거 법원 체험 보충 강의 6주 기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요즘 이상하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경장인이 잘 가르치냐고 그러는 거예요. 사례를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다. 배운 사람들은
것들이 성과가 좋은 거는 맞다. 강의를 듣고 나서도 더 해드리려고 하고 귀 기울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성과가 좋은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 하면은 믿음이 생기면 내가 입찰 망설이던 것도 입찰을 하게 되고 결과를 더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3월에 이사 가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스토리도 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